돈을 은행에 맡기는 일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잘못은 맡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통장의 월급과 연금, 카드 대금과 관리비, 여행 적금과 손주 선물까지 섞어두면 숫자는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제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오늘의 위안을 사는 지출과 다음 달의 고정비가 같은 그릇에서 퍼올려지면 어느 날 밤 잔액이 비어있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을 떠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안에서 내 돈의 자리를 다시 앉히자는 제안입니다. 핵심은 계좌 3분할입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기준선이고 숫자의 크기보다 마음의 평정을 먼저 회복하는 길입니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신 뒤 감사하거나 동의하신다면 짧은 한 줄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각자의 상황을 댓글로 덧붙여 서로의 내일을 덜 흔들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침을 무엇으로 시작할지, 어떤 구독을 정리할지, 누구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줄지. 결정이 많아지면 마음의 에너지는 빠르게 닳고 에너지가 다를수록 사람은 손쉬운 선택을 고릅니다. 손쉬운 선택은 대개 지금의 위안을 사는 지출입니다. 통장을 하나로 쓰면 우리 뇌는 그 돈을 하나의 큰 무릉덩이로 인식합니다. 어느 바가지로 퍼내도 같은 물이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달앱 결제와 다음 달의 관리비가 머릿속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의 이름과 자리를 나눠주면 뇌는 즉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 돈은 집을 지키는 돈, 저 돈은 마음을 지키는 돈, 남은 돈은 기쁨을 지키는 돈. 이름이 붙는 순간 손이 잠시 멈추고 멈춤이 쓸데없는 새어나감을 줄여줍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입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고용률은 59.0%입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입니다. 이 세 줄의 숫자가 말해주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래는 오늘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연금은 매달 기본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입니다. 월 초에는 넉넉해 보이던 잔액이 월말엔 이유 없이 얇아지고 다음 달에는 더 단단히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능력이나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보다 그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릇이 정리되면 같은 물이라도 새지 않고 같은 수입이라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쟁점을 또렷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무엇을 바꾸면 마음의 기준선이 살아날까요? 더 벌어야만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안을 줄이는 힘은 총액보다 질서에서 나옵니다. 한 통장은 늘 즉석의 위안을 부르고 다음 달에 꼭 필요한 지출과 오늘의 작은 기쁨이 같은 줄에 서게 만듭니다. 반면 그릇을 나누면 기준선이 생깁니다. 생활비 구간은 손대면 안 되는 집의 기초가 되고 비상 쿠션은 불시에 흔들리는 다리의 받침목이 되며 변동비는 정해둔 선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쉼의 방이 됩니다. 여기서 계좌 3분할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구조를 나누는 순간 마음속 질문이 바뀝니다. 이걸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방의 선을 아직 넘지 않았는가로 시선이 바뀝니다. 평균 이상인 분들에겐 이 변화가 특히 큽니다. 이미 고정비는 잘 잠겨 있으니 변동비만 예의 있게 대접하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만족이 오래가고 여유가 생긴 달에는 비상 쿠션을 조금 더 두껍게 쌓아 내일의 불안을 미리 낮출 수 있습니다. 평균 이하라고 느끼는 분들에겐 이 변화가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큰 돈이 없어도 자리가 분명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보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작은 것을 반복하고 반복에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름이 있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의 온도를 한 칸 낮춥니다. 지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짧은 문장을 건네 보십시오. 지금 나는 기준선을 지키는 중이라고. 작은 문장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 생활 속 적용법을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계좌를 따로 두고 주거비와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 기본 식비와 통신비처럼 빠지지 않는 지출만 지나가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월 초에 같은 주간으로 결제일을 정렬해 한 덩어리의 산으로 묶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주간에는 새로운 지출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떠오른 소비는 메모장에 남긴 뒤 그 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십시오. 하루만 미루어도 절반의 욕구가 사그라들고 이틀을 보내면 대부분의 충동은 조용해집니다. 생활비 구간에서는 사건을 만들지 않는 태도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남은 금액이 생기면 곧바로 이동하지 말고 일주일을 지켜본 뒤 비상 쿠션으로 옮기십시오. 드물지만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는 자동 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이 안전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비상 쿠션 계좌를 마련하십시오. 숫자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손대지 않는 습관입니다. 계좌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안심, 수만 번, 괜찮아.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이름이 붙은 돈은 목적이 선명해지고 목적이 선명한 돈은 막 쓰여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비, 장기 수의, 예외적인 가족의 사건처럼 정말로 열어야 할 때만 열고 문을 연 뒤에는 죄책감 대신 회복의 약속을 함께 두십시오. 다음 2달은 외식 대신 집밥으로 나를 돌보고 다음 3달은 취미 장비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채우겠다는 약속처럼요. 약속이 있으면 마음은 다시 앞으로 걸음을 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비 계좌는 기쁨의 출입문입니다. 월 초에 정한 금액을 이곳으로 옮겨두고 그 한도 안에서는 마음껏 즐기십시오. 다만 선을 넘으려는 순간에는 잠시 멈추어 묻습니다. 지금의 기쁨이 다음 달에 한숨을 부르지 않을까? 한도가 모자라다고 느껴진다면 생활비를 건드리기보다 기쁨의 목록을 바꾸어 보십시오. 동네의 새로운 산책길, 무료 전시, 도시락을 챙긴 짧은 피크닉, 도서관의 음악 감상실. 기쁨은 반드시 값비싼 손님이 아닙니다. 월말에 잔액이 남으면 이월하지 말고 비상 쿠션으로 옮겨 안심으로 바꾸거나 다음 달의 작은 선물로 전환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들어오는 날의 리듬을 더하십시오. 유입이 있는 바로 그날을 배분의 날로 삼아 생활비와 비상 쿠션, 변동비로 자동이체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들어온 뒤 며칠을 두고 생각하자는 마음은 흔들림을 부릅니다. 유입 직후가 가장 침착한 시간입니다. 그때의 결정이 한 달을 지켜줍니다. 손이 닿는 자리도 바꾸십시오. 휴대폰 첫 화면에서 쇼핑 앱을 한 칸 뒤로 보내고 은행 앱은 폴더 속으로 넣어 두십시오. 대신 메모장과 달력, 가계부를 첫 화면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손이 닿는 자리가 습관을 결정합니다. 부탁과 경조사의 파도를 건너는 문장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달 내 기쁨 예산 안에서 도울게. 생활비 주간이 지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도와주면서도 나를 지키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정의 중심에 계좌 3분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구조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쓸데없는 소모를 막아줍니다. 한 걸음 더 보태고 싶다면 오늘의 작은 실천을 추가하십시오. 한 줄 결심으로 월 1회 근로 루틴을 정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일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유입이 마음속 안전등이 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와 고정비 결제일을 맞춰 흐름의 흔들림을 낮추십시오.
연금 외 소득이 생기는 달에는 전액을 생활비 버퍼로 쌓아 다음 달의 작은 파도를 미리 낮추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쌓이면 어느 날 그 선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두 장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이하에서 출발한 부부의 기록입니다. 61의 남편과 60의 아내는 통장 하나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월말이면 카드값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 A사 한 장을 펼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돈, 마음을 지키는 돈, 기쁨을 지키는 돈. 다음 날 은행에서 비상 쿠션 통장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괜찮아. 그날 밤 남편은 휴대폰 첫 화면에서 쇼핑 앱을 뒤로 보내고 아내는 메모장을 첫 줄로 올렸습니다. 유입이 들어온 날 자동이체가 세 갈래로 흘렀고 생활비 주간에는 메모장만 채웠습니다. 한 달 뒤 변동비 계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비상 쿠션으로 보내며 둘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기쁨의 목록을 더 많이 적자고.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월말의 두려움이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밤이 조용해졌다고.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이 우리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자리와 배분의 날, 그리고 이름이 있는 반복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평균 이상이던 부부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변동비에서 기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시 사진 옆에 짧은 소감을 붙이고 한 달이 끝나면 가장 좋았던 순간을 서로의 노트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만족이 오래 남았고 여유가 생긴 달에는 비상 쿠션을 더 두텁게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겼을 때에도 다른 방을 건드리지 않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안도의 시간은 돈이 준 것이 아니라 자리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 두 장면이 말해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구조, 속도감이 아니라 순서, 큰 결심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반복이 삶의 무게를 덜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선이 살아나면 같은 수입으로도 하루의 표정이 달라지고 기준선이 선명할수록 마음은 먼 곳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상품보다 확실한 기준이 먼저이고 그 기준은 세 칸의 자리와 유입 직후의 배분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계좌 3분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거나 동의하신다면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의 다음 달을 덜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부채, 세무,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공실력 있는 기관 자료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